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2024년 요양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찾아보자. 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2024년부터 요양보사 시험은 모두 비공개로 실시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자, 그런데 너울쌤은 어떻게 기출문제를 만들어 왔을까요? 네. 자, 저는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16년째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 현직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영상에서 제공할 기출 문제들은 실제 시험을 보고 오신 저희 제자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유튜브 설명란에 요양보호사 커뮤니티방에 대한 링크를 남기고 있는데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너울생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같이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네, 이제 시험을 보시고 오시면 어쨌든 저의 영상과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셔서 그 답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교수님, 너울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4월과 5월 달에 잘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유추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보고 오시면 교수님 이거 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잘 모아두고 있었어요.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하고 싶어서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 시험과 100% 같은 문제일 가능성이 그닥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말고 보기까지 다 암기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사실 저한테 20개 정도 문제를 알려주신 선생님도 계신데 그 선생님도 문제뿐이지 보기의 내용까지 다 암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실제 시험과 100%의 내용을 이런 SNS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시험 보실 때 안내 들으셨죠? 모두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막 그냥 예, 무작위식으로 막 유포해서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원칙은 좀 지키면서 네, 이 SNS 채널을 좀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 제가 좀 필터로 걸렀어요. 그리고 문제 은행식의 시험 방식이어서 좀 비슷한 문제 또 같은 문제를 만날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이 워낙 많아서 어느 유형의 문제가 내가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지에 대한 건 사실 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예, 그런데 왜 너울쌤은 이런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냐?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좀 조금만 알고 있다면 아마도 시험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저의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예, 또 오랜 시간 공부를 좀 텀을 놓으셨다가 다시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제가 16년 전에 할 때도 제 제자 선생님들은 5, 60대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사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마음은 엄청 많이 이렇게 예, 올려서 도전 정신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공부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마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저희 영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표준교재라고 있지요. 교육원에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보건복지부 공통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출판사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교재를 좀 옆에다 꺼내 놓으시고 제가 페이지를 안내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던 출제 예, 유형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페이지로 가셔서 기접기 아시죠? 네, 아니면 포스트잇 이렇게 표시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런 개념에서 문제가 났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표준교재를 한번 읽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영상을 좀 끌고 가고 싶거든요. 네,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데 표준교재가 없다 그러면 네, 영상이 길지 않을 거예요. 보통 30분 안에 좀 끝낼 거라서 한번 쭉 귀로 들으시고 다시 듣기를 진행하셔서 교재를 좀 가지고 들으신다면 훨씬 더 예, 조금 효과적으로 이 영상을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모든 시험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저도 문제집을 출간했지만 제가 만든 문제집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작권보호법에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는 표준 교재에서 출제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고 유튜브를 공부하시던 문제집을 공부하시던 항상 표준 교재에 대한 개념을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책을 늘 옆에 두시고 봐주신다면 아마도 합격도 보장이 될 거고 합격을 넘어서 고득점으로도 아마 이 점수 획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실기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선생님들 이론장에 들어가는 단원과 실기장에 들어가는 단원은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문항 분석표를 블로그 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설명란에 달아 드릴 테니까 첨부해 드릴 테니까 눌러서 한 번씩 블로그로 넘어오셔서 분석글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PPT도 블로그 글에서 다 글로다가 텍스트 문서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또 필요하시다면 블로그에 오셔서 저장해 가져가셔도 좋겠고요. 자, 그러면 1장이 대상자 이해 파트입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됐던 거예요.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기존에 기출 공개된 문제도 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페이지 27페이지로 가시면 사회와 가족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공적, 사적 부양.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어떤 세대 통합의 효과라든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개인적인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노인 스스로가 연금보험 뭐 이런 거 가입도 하셔야 되고 또 재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참석하셔야 되고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요거였어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시면 노인복지와 장교양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제도의 내용은 엄청 많은데 요 문제가 요번에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급여 대상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급여 대상자 선정 조건이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졌고 그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이 혼자 수행하기 어렵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진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질환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거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여기서 말하는 뇌혈관성 질환의 대표적인 내용들 지주막하 출혈 이런 용어 50페이지에 가시면 그 노인성 질병 분류 코드표까지 자세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보기 5개에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배회하는 어르신을 경찰서에서 보고 중에 가족이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는 학대의 유형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학대 유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학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 다라, 마바사 7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6이에요. 6이. 6이 어떤 거냐?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학대는 예전부터 시험 문제가 항상 세부 학대 내용에서 출제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111페이지에 가시면 6기의 학대 행위 옆에 세부 학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은 그리고 학대 문제도 좀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면 방임 내용 하나 써놓고 6기 하나 써놓고 맞습니까? 앞뒤 내용이 맞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잘 풀어내시려면 이건 방임이야. 이건 자기 방임이야. 정의에서 끝나지 마시고 표에 있는 세부학대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에 관한 이 4장에서는 수군간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자, 그러면 수군간 증후군이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예, 그 손가락 그림 나와 있고, 네. 정중의신경이 막 지나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증상에 대한 내용이야, 증상. 여기 설명에서는 보통 증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어디 부위가 아프나요? 털면은 괜찮아지나요? 뭐
이런 것들 묻는 거 있죠.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악화됩니다. 요런 내용. 그래서 138페이지에 가면 증상이 1, 2, 3, 4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른쪽에 손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법도 한번 봐주시고 자가진단법 팔렌징이라고 해서 손목을 구부려 양측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최소 1분 정도 했을 때 저림이 있나요 없나요 융으로 확인하는 거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4페이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대상자 이동 돕기를 하시다가 요양보호사가 손목을 삐끗했는데 그때 옳은 조치로 옳은 것은 삐끗했을 때 어떻게 이제 처치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아마도 이걸 거예요. 144페이지 초기 치료. 그러니까 지금 손목을 삐끗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로 찜질을 해주면 세포 대사 과정을 늦춰 이런 거가 되니까 또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압박 붕대를 좀 감아준다.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항이 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근골격계 질환의 초기 치료 대처법 이 부분을 알아두신다면 답이 보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순서 뒤바뀌어 있긴 했지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표가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막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많이 출제를 했던 내용이고 여전히 2024년이 됐어도 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학장인 5장으로 가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사실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교수님 좀 혼동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기억 속에 사라진 것들 이런 건 빼시고 남아있는 것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그 15개를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보통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 우리 비뇨 생식기계에서 197페이지에 가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주기가 가늘어집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아요. 잔뇨, 힘을 주어야만 나옵니다. 빈뇨, 긴박뇨, 야뇨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 중에서 맞는 내용 골라봐라 이런 문제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가면 백내장 발생 위치로 옳은 것은 안 가셔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체. 눈의 부위가 많잖아요. 수정체, 공막, 망막, 뭐 결막 막 이런 거 써놨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백내장인 수정체가 혼탁해져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답이 수정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네, 자. 운동요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복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운동하면 저혈당에 대비를 항상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 가장 많이 오답으로 쓰이는 게 뭐 식후 바로 운동한다. 이런 내용은 틀려요. 식사 직후 다 오답이에요. 그게 30분에서 1시간경에 왜 그러냐? 음식을 먹고 위 주머니가 음식물을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액으로 혈당을, 포도당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아요. 혈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막 혈당이 300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혈당을 좀 조절하시고 운동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보시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따로 모아뒀잖아요. 네, 사실 옛날에 이 문제 많이 안 냈었는데 요번에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커뮤니티 방에 다른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저랑 시험장 갈 때까지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이 시험 딱 보고 오시는 날 너울쌤 후두엽의 기능이 뭐지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왜냐면 시험에 났는데 조금 헷갈리셔서 애매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건 245페이지에 있죠. 전두엽이 감정, 운동, 지적 능력을 담당합니다. 두정엽은 공간, 감각 기능, 축두엽은 언어 기능, 후두엽은 시각 기능. 이렇게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짝을 짝짝짝 지어놓고 막 순서를 바꿔놨을 거예요. 기능으로요. 그래서 구조에 따른 각자의 기능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장 가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노인의 약물 복용 원칙으로 옳은 것은,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유달리 기억이 나시는 게 분할선에 대한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모든 약을 다 쪼개거나 분쇄할 수 없지요.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갤 수가 있고 특히 분할 분쇄가 불가한 약제는 장용 코팅제, 코팅 처리되어 있는 거, 약효가 저하된다는 거고요. 또 서방제, 느릴서, 느리게 천천히 녹으면서 효과를 봐야 되는 약을 서방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약을 분쇄를 하거나 분할을 한다면 부작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분할 분쇄 불가 약제입니다. 그럼 분할 분쇄할 수 없는 약은 어떻게 하나요?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아마도 이런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7장 다음이 8장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8장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은 지금 실기 문제에서 출제를 해요. 이론 파트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간 다음에 32, 33번 문제. 32, 33. 그 기록과 보고 문제예요. 34, 35 문제는 임종 문제고요. 예, 이렇게 이론의 파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록에서는 기록의 목적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307페이지에 가시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예, 지도 관리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과 의사소통, 표준화 또는 요양버스 책임성을 높인다. 이런 거에서 아마도 문항을 출제가 됐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임종 파트 가겠습니다. 네, 630페이지에 가시면 네,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임종 대상자의 마지막까지 남은 기능을 고려한 서비스는 이렇게 물었죠. 그럼 요건 두 가지를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청각 기능입니다. 그래서 청각 기능은 임종 직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고려한 서비스는 어떤 걸 해주면 되나요? 네,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신다든지 또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부드럽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다 듣기가 가능하니까 그런 서비스 방법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실 아주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조금 자세히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635페이지에 몇 살부터 됩니까?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등록 기간을 통해서 하는데 예, 등록 기간에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는 거고 작성했더라도 변경 철회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 그다음에 이건 본인이 직접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연명의 의향서를 썼을 때 중단되는 서비스와 중단할 수 없는 서비스 이어가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도 같이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표준교재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에 관련된 제 제자 선생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유추한 기출문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실기 가겠습니다. 자, 실기는 10장부터 시작을 하지요. 네, 10장에 섭취가 있고 배설이 있고 개인위생이 있고 체해변경이 있고 이렇게 출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섭취 문제는 저한테 물어본 문제가 없어요. 네, 어렵지 않게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번 같은 문제가 있었대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인데 소변이 마렵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요거 굉장히 교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소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치도뇨관 통해 소변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소변이 마렵다는 불편함에 대한 걸 이야기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 표준교재에 있나요? 없어요. 예, 그 시험 문제가 다 표준교재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게 나나요? 가끔 그래요. 아주 가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눈 씻고 막 레이더를 열어가지고 뒤져봐도
이런 게 있었어야 하고 강사인 저도 잘 못 찾는 문제도 가끔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 거예요. 문장이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불편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유추도녀간을 꽂고 있을 때 좀 불편하거나 더부룩하거나 아래가 꽉 차 있거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 혹시 유치도녀간이 막히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은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문항에 답을 쳐주시면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맞아요? 국시원의 예전 같은 게 이의제기를 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의제기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문제가 비공개인데 이의제기를 건들 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조금 공개 때보다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능으로 보자면 이런 문제는 좀 킬러 문제예요. 100점 만점자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괜히 꼬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찍으세요. 네. 왜 찍냐? 이거 하나 틀린다고 불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막 따지고 들고 꼭 알아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되는 시험이 영보사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합격은 해야 되지만 만점 맞을 이유는 또 뭡니까? 왜 만점자가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규칙의 규칙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조금 융통성 있는 예, 소양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좀 구멍이 많은 사람이라 너그럽게 양해를 좀 봐주세요. 네,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93페이지에 있어요. 네, 머리 감기 방법은 정말 내용들 많이 쓸 수 있어요. 방수포 위치가 어딘가요? 귀를 막고 눈은 수건으로 덮는데 얼굴을 덮어 이런 막 틀리는 거고 모서리가 머리가 모서리에 와야 되는데 중앙에 온다고 해서 틀리는 거고 예, 뭐 이런 내용 많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문제 출제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드라이 샴푸를 사용해서 대상자의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95페이지 있습니다. 자, 드라이 샴푸는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냐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고 물로 헹군다 삑 틀렸고요.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고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아, 이게 왜 또 젖은 수건으로 해요? 물 안 쓰는데 마른 수건으로. 요런 문장들에서 오답 처리를 막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원부 닦는 순서. 우리 선생님들 이거 많이 강조를 할 건데 예, 저도 강조합니다. 자, 요도칠 학문 순서로 갑니다. 정답. 앞에서 뒤로 갑니다. 정답.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정답. 요 세 가지 표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어갑니다. 면도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네. 자, 작년 책에 비해서 조금 까탈스러워진 데가 있어요. 예, 강사인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면, 면도 크림이나 젤이나 비누를 바를 때는 수염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염이 탁탁 세워져서 면도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런데 면도를 하실 때는 강도가 약한 볼 부위에서 얼굴 가장자리에서 목, 입 주위로 턱 및 콧소염 등 강도가 강한 부위 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염이 자란 방향을 실시를 해줘요. 요거가 조금 까탈스러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비누 이런 크림을 바를 땐 세워줘야 될까 반대 방향으로 면도를 할 때는 수염이 자란 방향, 모발이 난 방향대로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에 대상자 옷 갈아입고 벗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임마 이렇게 자 제가요 입는 순서만 쓰지 않았고 벗는 순서만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최근에 시험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교수님 헷갈려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입는다만 물어보면 되고 벗는다만 물어보면 되는데 입고 벗는다 두 개를 다 찾으라고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다 푸실 수 있어요. 천천히 푸시면 돼요. 옷 입고 벗는 순서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마,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수액이나 머리가 등장한다면 가운데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찾아주시면 예, 이거 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해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네, 430페이지에 요건 그림 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조법이요. 네,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살짝 안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예, 요거 제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이거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자, 앞에서 보조할 때는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무릎보다 조금 뒤쪽으로 씁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시고 양손은 허리를 잡아서 합니다. 자, 표준교재로 가시면 431페이지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 제 제자 선생님이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집하고 싱크로율 100% 똑같은 문제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예, 아마도 출제할 거예요. 그렇게요. 저도 다는 못 맞추지만 몇 개는 맞출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기의 자세를 취해주는 경우에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베개를 받쳐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건 또 그림이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맞춰주냐면 예, 아랫배와 발목 밑에 그 433페이지 가셔서 그 수건 베개 받치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9번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네, 439페이지에 가면 휠체어 상한결 조작법이 있어요. 앞바퀴 들고 갈 때 어디 갑니까? 도로턱이나 문턱을 올라갈 때 또 있지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다 앞바퀴 들고 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보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휠체어의 발판 높낮이 조절 방법으로 옳은 것은 438페이지 휠체어 기본 조작표 표에 맨 아래 발판 높낮이 조절법이 있습니다. 발판 밑에 있는 볼트를 뒤집어서 왼쪽으로 돌려 푸시고 발받침대 좌우로 움직여서 다리 길이에 맞추신 상태에서 다시 볼트를 스패너로 오른쪽으로 돌려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설명 또는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자, 우리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서 다 암기하고 계시고 실습도 진행하셨죠?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자, 내려가실 때는 지팡이가 가고 불편한 다리를 내리고 다쳤던 건강한 다리가 따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문제 역시나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의 마지막 하나가 복지연구예요. 그래서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 459페이지에 구입 품목 10종, 대여 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 이렇게 해서 이 중에 구입 또는 대여와 또는 대여 6종은 암기를 좀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쇼츠 영상에 요 표로 만들어서 주었으니까 혹시 쇼츠 아직 안 보셨다면 그 표 한번 보시면서 다시 기억을 되짚으셔도 좋겠고 459페이지를 선생님들 직접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팡이 높이를 맞추는 신체 부위는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본문에서는 지팡이 높이 조절하는 내용을 2024년이 되면서 다 빼버렸어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행기는 나오죠. 엉덩이 높이라고. 그럼 이건 어디서 출제를 한 거냐면 복지연구에서 낸 거예요. 471페이지에 가면 지팡이는 신체 큰 돌기까지 길이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체 큰 돌기가 어딥니까? 대퇴골 대전자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와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허벅지 다리를 옆으로 쫙 벌리셨을 때 삐끗삐끗 소리 나는 데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뼈 부위. 거기가 신체 큰 돌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위를 알고 답을 보시면 답이 보이는데 신체 큰 돌기가 어디야?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미지에 있는 그림까지 갖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사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맞는 식단은 이렇게 직접 뭐 잡곡밥 이런 것도 내고요. 뭐 장아찌 막 이런 것도 내고요. 네. 그래서 고혈압 환자 대상자한테 제일 중요한 식단이 예, 기름 좀 줄이고 염분 좀 줄이고 그쵸? 예, 그다음에 칼륨을 충분히 먹고 그래서 칼륨은 잡곡 같은 데 많이 있어요. 채소와 과일, 감자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음식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단을 고르십시오. 응용한 문제예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이 원리만 잘 아시면 그게 어떤 거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고 나트륨 줄이고 칼륨 충분히 먹고 그다음에 복합당질은 좀 네, 섭취하셔서 섬유소 같은 거 늘려주고 또 여기도 나와요. 칼슘.
네,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색이 진한 녹색 채소나 뼈째 먹는 생선류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카페인 함유 음료 같은 것 좀 줄이세요. 요런 내용들과 관련된 식단을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직접 여러분 교재에 524페이지까지 가면 이런 식품을 선택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보리밥, 현미밥, 잡곡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문제 출제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냉동야채 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이거 요번에 시험 보시고 오셔서 제재 선생님들이 너무 뭐 교수님 이거 뭐예요? 막 헷갈려요. 이렇게 하셨던 문제인데 뭐에서 이게 막 헷갈리신 거냐면 534페이지에 가면 냉동 채소, 만두 등은 냉동 상태로 조리와 해동을 함께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예시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냉동파. 우리 파 냉동실에 막 쓸어가지고 놓잖아요. 그럼 이걸 조리할 때 저기 냉장고에 넣어서 해동하셔서 조리하십니까? 아니죠. 전자레인지 돌려서 해동하시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조리와 해동을 한 번에 같이 하잖아요. 냉동 상태로.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책이 개편되면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3번에 기름 묻은 의류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542페이지에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 제거법일 거예요. 커피는 땀은요, 립스틱은요, 파운데이션은요, 튀김기름은요, 혈액이나 체액은요, 이렇게 제거합니다. 라고 놔둔 그 표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충제와 함께 보관해야 되는 의류는 이라고 물었잖아요. 네, 우리가 방충제가 들어가는 의류는 모섬유나 견섬유 같은 거, 천연섬유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546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2장 치매로 가겠습니다. 네, 치매 문제는 엄청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2023년까지는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4-5개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5장 사례, 상황별 사례 거기도 다 치매 이야기잖아요. 출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80번, 79번에서만 안 나올 뿐이지 이 치매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 대처 방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에 댓글 달아준 선생님은 15개 정도까지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처 방법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한테 주신 문제들도 다 상황을 직접 갖다 주고 대처를 물어보라 그래요. 상황 표준 교재 그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 취재원 있게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건 환각이네? 이건 파괴적인 이런 거를 좀 선생님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렇게 고구마 냄새가 난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도와줄 거냐? 환각 중에서 환후죠. 냄새. 예. 그리고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자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582페이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거 뭐와 관련된 거는 환각대처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아니라고 무슨 냄새가 나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세요 어르신 고구마 냄새가 나세요? 예, 아유 어르신 좀 배가 고프신가요? 이러면서 주의원 기법을 돌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이번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대상자가 책상을 막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 그럼 이건 또 뭡니까?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법이죠.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행동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자, 일단은 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이상행동은 반응을 보이거나 막 이렇게 되면 좀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셔야 되고, 예, 흥분되어 있음을 좀 이해한다는 표현을 진행하시면서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여가 놀라게 하지 마셔야 되고, 사실 치매원신의 대처법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시고. 예, 그런 내용들이에요. 배회도 석양증후군도 선망도 다 똑같습니다. 저는 교재 정리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치매 대상자에서 치매 어르신의 문제행동 대처는 일단 주의원 기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왜? 문제 안 읽고도 답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의 자만일 수는 있으나 사실 그렇게 찾아 답이 보일 거예요. 보기 5개 중에서 주의원 기법 어디 있냐? 좋아하는 걸 드린다든지 좋아하는 놀이를 한다든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답안들이 전부 다 문제행동 대처의 공통 답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등장합니다. 치매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가 나와요. 제가 시험 보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전달법 몇 번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70번대 후반인데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의사소통 정서지원이 예전 시험 보는 때와 지금 동일한 겁니다. 자, 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것만 나는 거예요. 난청 대상자한테 늘 났던 거예요. 난청 대상자하고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 대상자하고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예, 이런 게 있어요. 또 요즘 추가로 된 게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소통하는 방법은 뭔가요?
이런 문제. 그래서 292페이지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소통하나요? 라는 걸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292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고열이나 인후통이 있는 경우에 즉시 취해야 하는 조치는? 이라고 물었어요. 이거 시험 보시고 교수님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652페이지 가볼까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고열이나 인후통이 어떤 증상이냐는 독감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독감의 증상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발열, 두통, 마른 기침, 전신세약감,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독감 증상이 생기면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격리.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서비스를 지금 중단해야 돼요. 그게 답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보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라도 독감에 노출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1차적 목적으로 옳은 것은, 네. 말이 좀 1차가 뭐고 또 2차는 뭐야? 의미 두지 않으셔도 돼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네, 어떤 거냐면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서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되는 결정적인 도움을 줘요. 사실 이거 유지 안 되고 소생 안 되고 내비두면 다 뇌손상 와요. 그러니까 그 뇌손상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 보기에서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위치를 옳은 것은 이거 그림 문제로 출제를 했대요. 이게 가슴 흉골뼈 그려놓고 자, 2023년 책에는 흉골뼈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빼버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개정된 내용 안에는 흉골 부위 뼈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맞추실 수 있어요.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하단 부위 거기에 가나다라마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압박하는 위치로 찾아봐라 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슴뼈 하단 아랫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4월과 5월에 시행했던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좀 문제를 만들어 봤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한 2달 정도 모아지면 그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몇 년째 하다 보면 웬만큼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자, 모든 문제를 다 원본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거, 몰라서 못하는 거 죄송하지만, 저는요, 지금요, 제가 시험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미 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후배님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선하고 귀하신 선배님들의 자료였어요. 자,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시험에 합격하시고 또 너울샘의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시험 보고 나셔서 제 커뮤니티 방에 오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너울샘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또 시험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재응시를 하셔서 가슴이 벌떡벌떡거려서 가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배운 건 무한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고요. 저는 이제 또 요 마련이 되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